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타선의 차폐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제가 한 거고요. 일단은 베타선의 차폐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어, 이제 다른 외국 서적에 있는 책을 그냥 가져온 거,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따온 건데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답지 있는 조건을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일단은 베타선의 차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차폐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고에너지 베타선 같은 경우는 방사, 즉 그러니까 제동복사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동복사에 대한 광자에 대한 차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베타선 자체에 대한 차폐가 필요한데 이 베타선 자체에 대한 차폐는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을 이용해가지고 베타선의 비정만큼의 폴리에틸렌을 설치하면은 자연스럽게 차폐가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제동복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이나 그런 거 이제 뒤에 덧대어가지고 차폐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현재 이 선원이 이만큼 있는데 이제 베타선이 나오고 뭐 여기에 따른 이제 납의 질량 현상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어, 먼저 일단 비정식부터 보겠습니다. 비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용하게 되는데 이 비정식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해요. 그래서 0.01 매브에서 2.5 매브까지 가능한 이게 당연히 에너지 맥스고요. 에너지 고 이렇게 이걸로 저는 보통 비정식은 이걸 이용해요. 비정식을 이걸 쓰면 편한 게 일단 굉장히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 같은 경우도 비정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당장 이제 저에너지 베타선으로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삼중수소의 이제 비정 같은 경우도 이걸 통해서 편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사용하는 서적에서는 이제 이 식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저는 이거밖에 안 써가지고 잘 모르지 뭐 에너지 가지고 빼가지고 뭐 하는 거는 에너지 범위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이걸 사용하도록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베타선의 비정을 먼저 구해보면요. 이제 412, 2.71, 2.71, 0.094, ln이랑 2.71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약 0.8 당연히 단위는 베타선 같은 경우는 이걸로 나옵니다. 면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에다가 밀도를 고려해서 밀도가 서로 다른 이제 차폐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둔 거죠. 일단 이게 이제 제가 구한 면밀도 단위의 이제 비정인데요. 베타선 같은 경우는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베타선이 실제로 최대로 갈 수 있는 이 침투한 깊이를 이제 비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동한 거리를 이제 비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이 침투한 거리를 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에 대해서 우리가 비정에 맞는 두께의 무언가의 차폐체를 두면 베타선을 손쉽게 차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타선이 100개여도 1000개여도 어차피 최대 에너지는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밀도를 이용해서 폴리에틸렌으로 차폐를 한다 했으니까 왜냐면 이제 저에너지 원자번호 저원자번호인 걸로 차폐를 해야지 제동복사선이 좀 덜 발생할 테니까요. 0.8g 세제곱센티미터에 여기에 폴리에틸렌의 밀도는 0.9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8에 0.93 이런 식으로 하면은 0.86cm인데 이게 이제 폴리에틸렌이죠. 폴리에틸렌 0.86cm가 있으면 0.71, 1.71매부의 베타선을 다 차폐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동복사선의 차폐죠. 제동복사선의 차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사 수율, 즉 라디에이티브 일드 이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베타선 같은 경우는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에너지 맥스 곱하기 원자번호 유효 원자번호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져온 그 라디에이션 프로텍션이라는 책에서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전자선에만 사용한다고 뭐 그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는 것 같은데 베타선에도 사용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따라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겠지만 보통은 이제 베타선 이걸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자선 같은 경우는 이거라든지 이게 F선 발생 장치에서 발생되는 뭐 전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적용하는 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거 두 개 중에서 이 문제 자체에서 답지는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일단 사용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원소에서 이제 제동복사선이 일어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납은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이게 수용액이 있고요. 납이 이렇게 있는데 베타선은 여기서 다 차폐가 됩니다. 그러면 베타선이 제동복사선을 일으키는 거는 폴리에틸렌과 이 수용액이라는 거예요. 이 납은 그걸 차폐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고요.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이제 유효 원자번호를 구해야 됩니다. 이 원자번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유효 원자번호를 구하는 것도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폴리에틸렌이 유효 원자번호가 사실은 이제 물과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 인체 조직, 뭐 공기 등가 물질로도 사용이 되고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와 물은 굉장히 유효 원자번호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질량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가 8이죠. 그래서 물의 분자량은 18이고요. 여기다가 8을 곱하고 수소는 2개니까 2고요. 질량수가. 수소의 원자번호는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럴 경우는 7.2가 나옵니다. 유효 원자번호가. 두 번째 방법은 헬스피직스에서 나오는 방법인데 이 N 같은 경우는 원자 밀도입니다. 원자 밀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물의 밀도인 이 1g/. 세제곱센티미터를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6.02, 11, 13, 16에 18은 18 곱하기 6.05 곱하기 11, 23은 3.344 곱하기 10에 22 곱하기 8 아니고 8제곱 더하기 곱하기 2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부터 했어요. 산소 6.689 곱하기 10에 22 곱하기 1제곱 그래서 3.344 곱하기 10에 22 곱하기 8 더하기 6.689 곱하기 10에 22 곱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6.6이 나옵니다. 약간은 서로의 간에 값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간에 이건 자유고요. 자유고 저는 일단 이거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에서 채택된 유효 원자 번호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을 하시더라도 나는 이걸 쓰겠다라고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걸 쓸 건데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에너지 맥스 여기서 이제 최대 에너지를 고려하는 이유는 이제 이러한 계산이 전부 다 차폐를 기반으로 설정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7.2, 1.71, 1 더하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1.71 곱하기 7.2.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광자의 첩회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산란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베타선의 에너지는 그 평균 에너지 잠시만요. 일단 이게 7.3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이제 베타선을 보시면은 베타선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 연속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실제로 에너지 분포를 봤을 때 대부분 최대 에너지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중간이라든지 저에너지 구간의 에너지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 에너지는 여기인데 실제로 에너지는 여기 많이 있죠. 그래서 적당히 평균값을 이용하는데 이 베타선 같은 경우에 선량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할 때요. 비중 빼고는 평균값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동복사선, 이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제동복사선 같은 경우도 역시 연속 스펙트럼인데 얘네들은 이제 베타선이 아니라 광자예요. 광자라서 이, 이 뭐지 제동복사선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선형 감색계수랑 이제 이로 인한 산란선에 의한 그 인상인자들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연속 스펙트럼이니까 약간 고려하기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가 제동복사선이 되었다는 가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효과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차폐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산란선에 의해서 이제 인상 효과가 일어나죠. 빌드업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절히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형 감색에서도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차폐체의 두께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요. 실제로 제동복사선은 이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못 미치는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존재를 할 터이지만 이러한 산란선에 대한 기여라든지 빌드업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 에너지로 가정을 한다라는 이 차폐 설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3 곱하기 10의 11승 선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에너지를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선량을 구해야겠죠. 선량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은 3.7 곱하기 10의 11에서 100g이 있고요. 거리가 얼마큼 되어 있었죠? 1.5m 거리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4파이 150cm의 제곱을 두고요. 1베크렐은 붕괴당 1dps라고 하고 1붕괴당 베타선 하나가 나오는데 이 베타선의 평균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0.7 매브였습니다. 0.7 매브 0.7 매브였고 0.7 매브였고 이게 베타선이고요. 곱하기 그리고 이 베타선이 그 광자로 변하는 효율을 고려를 해줄 건데 여기서 이제 광자의 플루언스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를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7.3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감마선 이렇게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10의 11승 4 곱하기 3.14 곱하기 150제곱 곱하기 0.7 곱하기 1.7 1.3 83 곱하기 10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은 3.98 곱하기 10의 3승 감마선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0.7매브가 맞죠? 네네. 이걸 다시
에너지 플러스로 바꾸면 당연히 여기다가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로 곱해야겠죠.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를 곱하면은 6.80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감마선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질량에너지 흡수계수를 안 넣어놨어요. 질량에너지 흡수계수는 지금 이제 곱하기 0.026이라고 문제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이제 설량률로 바꿔주면 이 질량에너지 흡수계수입니다. 이고요. 당연히 3600 세크 아워로 해주고 1.6 곱하기 10-13 줄퍼 맥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환산이자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은 렌트겐이 나오겠죠. 곱하기 6, 2000 곱하기 3600 곱하기 2.6 곱하기 10-13 이렇게 했을 때 1.162 곱하기 10의-2 렌트겐 퍼 아워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밀리 렌트겐 퍼 아워를 넘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1 곱하기 10의-3승 렌트겐 퍼 아워라고 줬고요. 1.162 곱하기 10의-2 렌트겐 퍼 아워 곱하기 2 마이너스 0.046 1.14죠. 046 그래서 T 납에 대한 두께는 이렇게 했을 때 약 4.677c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답은 거의 이제 답지랑 비슷하고 약간의 저 같은 경우 수수점을 좀 길게 늘려놓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베타선의 차폐에 대해서 과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이 베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분포가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평균 에너지를 적용을 하지만 이 광자의 차폐에 대해서 있어서는 이제 산란선의 인상 기업은 그런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광자도 여러 가지 연속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속 스펙트럼을 차폐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판단으로 최대 에너지를 고려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감마선의 플러스를 구해라. 감마선이 아니다. 베타선의 플러스를 구해라. 아니면은 뭐 베타선의 총 발생률을 구해라. 베타선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폭의 산량률은 얼마인가 막 이런 거 전부 다 풀으실 수 있으니까 이 개념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